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친윤 의원들, 또 언더찐윤이라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언더찐윤. 예, 그분들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얘기하는 특정 종교단체를 타고 들어온 당원들, 또 극우 강성 당원들, 지금도 윤 어게인이라고 주장하는 당원들, 이런 분들이 또 전환기 씨가 입당시켰다는 당원 또는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응답을 하거나 지금 국민의힘을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김근식 교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저 여론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허점들을 짚었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처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자료 화면에 나왔던 김문수 후보가 전환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당에 극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환길이 극우가 아니면 누가 극우란 말입니까? 전환길 씨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입장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사람이고요. 부정선거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계엄을 정당화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헌법체제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정치학적으로 극우라는 것은 헌법체계와 사법체계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당 독재를 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계엄 선포문에 나와 있는 게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이 일당 독재가 하던 거예요. 이게 극우의 표방이거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금 적합도 조사예요. 실제 결선 투표에서 당원 80%인가요? 10%. 이거에 거의 준용한다고 보면 지금 김문수 전 후보나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윤 주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합치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54.7%. 지금 오늘 나온 저 여론조사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 수치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결선 투표로 가더라도 김문수, 장동혁이 결선 투표가 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당의 폭망각으로 가는 지금 상황인데 저는 조금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가 마치 이른바 윤 어게인이나 전환길과 같이 가고자 하는 친윤 구기득권 주류 세력들이 여전히 힘이 많다. 또 그분들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번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2%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당원들 분위기를 보거나 우리 당의 내부의 밑바닥의 당심의 흐름을 보면 그냥 자포자기해서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이고 우리 당의 지지층이고 심지어 우리 당의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예전 같으면 필요할 때 그걸 기다렸다가 받는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받죠. 지금은 아예 끊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제가 2%란 말씀을 유독 낮은 응답률입니다. 프랑스 같은 여론조사의 기준에 따르면 공표도 못하는 응답률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받더라도 제 주위에 우리 당원들 특히 이제 저랑 생각이 비슷한 혁신을 통해서 당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적지 않은 당원들은요. 책임 당원들은 전화를 받아도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말을 안 해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게 나온 국민의힘 국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저 높은 지지율은 모집단이 대폭 줄어들어서 저 소수로 결집되어 있는 저는 과잉대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직은 저게 너무 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김근식 전 분석은 일단 강성 보수 지지층이 응답을 하고 있다. 응답을 하고 그분들만 결집해서 국힘 지지층이라고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뭐 현재 데이터는 이거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김문수 전 후보가 지금 앞서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구 여부인데 국민의힘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우라는 것이 국민의힘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극좌가 민주당에 많이 있죠. 너무 전환길 씨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배척을 자꾸 하다 보면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온갖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순도 높은 새로운 역량을 만들어내는. 이거는 한민수 의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김문수 전 후보가 독주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전히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이 주류가 되고 있는 상황. 이 배경은 뭐로 보십니까? 여전히 보면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친윤 의원들, 또 언더찐윤이라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언더찐윤. 그분들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얘기하는 특정 종교단체를 타고 들어온 당원들, 또 극우 강성 당원들, 지금도
윤 어게인이라고 주장하는 당원들, 이런 분들이 또 전환기 씨가 입당시켰다는 당원 또는 지지자들, 예. 이런 사람들이 응답을 하거나 지금 국민의힘을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김근식 교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저 여론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허점들을 짚었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처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고 결선 투표자가 있다 한들 네. 이제는 좀 지나면 김문수 후보가 전 후보가 1차전에 끝낼 거냐 못 네. 끝낼 거냐 이거로 몰아질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앞서서 우리 김근식 실장님은 내우유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자업자득인 것 같아요. 사자성어로 하면은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다. 네. 왜냐하면 일단 특검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이제 막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저희 야당 때 4차례, 2차례, 3차례 모두 통과시킨 특검입니다. 예. 그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 양 두 사람의 한덕수, 최상목 대행 이분들이 꾸준히 거부권을 썼고 국민의힘 의원들 똘똘 뭉쳐가지고 폐기시킨 겁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처지를 알고 미리미리 최상병 특검도 받아서 제대로 수사를 했고 하면 이런 상황이 왔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전당대회에 나왔던 유력한 후보들이 여전히 계엄은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탄핵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보수 어게인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1등,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전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이라는 게 새 같습니다. 양쪽 날개가 건강하게 서로 힘있게 지어야 돼요. 예. 그래야 높이 나르기도 하고 멀리 갑니다. 근데 한쪽 날개가 썩어서 문드러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극우가 국민의힘이라는 가장 많은 집권도 했던 대통령을 배출했던 수권 정당 하나를 지금 집어삼키게 생겼습니다. 근데도 우리 김근식 교수님처럼 개혁하자는 목소리는 한쪽에 소수로 지금 치이고 있어요. 여론조사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걸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저 상태로 전대가 만약에 끝난다면은 예. 국민의힘은 이제는 뭐 한 곳에 모여 있기는 쉽지 않은 분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분당까지 보시는 그러지 거예요? 않겠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해라 한 게 아니고 네. 자연스럽게 못 버틸 겁니다. 이제. 심리적 분당 얘기는 지금 뭐 언론에서 헤드라인으로 또 뽑고 있죠. 이제 전당대회가 그런 분당과 갈라서기로 치달을 최악의 경우로 갈 것인지 예. 아니면 전당대회가 오히려 올바른 방향에 대한 당원들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기사회생과 전화 위복의 길이 될 것인지 저는 전당대회 결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한 사람의 입장에서 전당대회가 갈등과 분열의 골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찬탄 반탄 또는 뭐 쇄신과 기득권 또는 뭐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 세력 그리고 보수 어게인과 개혁 보수 이런 네. 주장들이 서로 용해되고 융합돼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들을 합의해내는 저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자료 화면에 나왔던 김문수 후보가 전환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당에 극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네. 분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환길이 극우가 아니면 누가 극우란 말입니까? 전환길 씨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입장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사람이고요. 부정선거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계엄을 정당화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헌법체제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정치학적으로 극우라는 것은 헌법체계와 사법체계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일당 독재를 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계엄 선포문에 나와 있는 게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이 일당 독재가 하던 거예요. 예. 이게 극우의 표방이거든요. 이제 그런 그런 윤석열을 다시 모셔와야 된다. 윤석열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윤 어게인의 선봉장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전환길 아닙니까? 근데 그 전환길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들어와야 된다. 전환길이랑 같이 섞여서 순위를 높여서 싸워야 된다. 역량을 쌓아야 된다. 예. 우리 당에 극우가 없다. 저는 김문수 후보의 정치 인식, 예. 김문수 후보의 현실 인식이 너무나 암담합니다. 만약에 저런 분이 아까 나온 여론조사 수치처럼 1등이 된다면 제가 최고위원이 당선된다면 당당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고위회에서요. 예, 그럼요. 그러면 그 부분이요. 김문수 후보가 전환길 씨를 언급한 뭐 발언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유튜브에 동반 출연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발언 한번.
전한길 씨는 당에 이미 입당을 했더라고요.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문호를 개방하자 이렇게 하죠. 개방하고. 김구희 씨, 지금 김문수 당대표로 유력한 김문수 후보 같은 전한길 씨도 안아야 된다고. 네. 정강훈 목사하고도 한때 굉장히 가까운 그렇죠.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 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복귀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 정치적 야인 생활했잖아요. 예. 그때 전한길 씨의 기독혁명당, 자유통일당 이 정당하고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여 년의 아스팔트에서 전광훈 목사랑 같은 주장을 했었고 그때도 예. 부정선거 주장을 했었고요.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의 이 극우에 대한 입장이 저는 온당치 않다라는 현실인식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 전한길이 문제가 없이 끌고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요. 제가 다시 한번 정치학자로서 말씀드립니다만 정당이라는 정의는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정치적 결사체예요. 아니 그런데 저게 이제 생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인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 대응할 당 것이냐. 지도부가 이번에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예. 그러니까 혁신과 쇄신을 주장하는 당 지도부가 승리하느냐 아니면 정한길까지 전광훈까지 끌어들여서 극우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용납할 것이냐. 저는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저는 중차대한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은 우리 국민의힘 정체성하고는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 국민의힘이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극우 유튜버들을 다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다 컷오프 시킨 정당이고요. 당시 김재원 현 최고위원을 정광훈 목사를 칭송했다고 해서 징계까지 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 스스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고 요구했던 정당이에요. 예. 근데 왜 윤어게인이 나오고 부정선거 정당화가 나오죠? 저는 그런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건 정당이 아니라는 거죠. 정당이길 포기한 예. 겁니다. 예. 정당은 동일한 정치적 입장의 결사체인데 저분들은 우리 당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저분들 당연히 저는 몰아내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저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의원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추세라면 지금 야당 제1야당의 대표 지도부가 이런 성향으로 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 상당히 강조했었고 실제로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대화 관계가 원만하게 가능하게 잘 풀릴 것이냐. 이 부분 저희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보다 예. 앞서가지고 8월 2일에 전당대회를 하죠. 지금 기호 1번 정청래 후보와 이번 박찬대 후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도 야당과 상대를 해서 정치를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협상을 하고 같이 얘기할 거는 여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 당대표 두 분 다 지금 출마한 사람들하고 협치가 가능하겠느냐, 예. 가능한 후보가 있느냐 할 때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지금 1, 2위를 다투는 저분들이 예. 국민의힘의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가능할까요?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계엄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됐고 지금도 부정선거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예. 김문수나 장동혁 저 사람들은. 근데 저분들하고 국정의 파트너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많은 국민들 정말 대다수의 절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내란 종식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당원이 됐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지지자가 됐던 저분들이 저런 식의 반헌법적인 인물들을 당대표로 뽑는다면은 전 저 당이 존속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관계를 위해서도 정말 현명한 예. 국민의힘의 쇄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좀 난망해요.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정당대회를 뽑혀가지고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됐다면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그게 되는 거잖아요. 카운터 파트너가. 저분들하고 어떤 대화가 가능할까요? 제가 그러면은-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백한 분명한 사법적으로 정당한 체포영장을 수사기관이 집행하러 가는데 스크럼을 짜고 막은 사람들입니다. 헌재에 가가지고 헌재 재판관들을 모욕하면서 헌재 파면을 시키지 말라고 예. 탄핵에 반대하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옹립을 해가지고 저런 당대표를 뽑아놨다. 그러면 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국민 주권 정부를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인정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대화가 가능하다? 저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해지려면은 예. 지금이라도 바로 계엄은 잘못된 거고 예. 부정선거 음모론 믿은 것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국민들 앞에서 명백히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는 절연하겠다. 그러고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선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협치의 상대로 예. 제1당 대표로서 인정하는 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